그날 아침 김혜정은 늘 먼저 끓이던 전기포트를 그대로 두었다. 허리가 뻣뻣해져 일어나는 순간 몸이 자신을 배반하는 듯했다. 뻣뻣한 허리가 일어나자마자 전해오는 통증에 잠시 멈칫했다. 서서히 발을 디디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그녀는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다. 그 고요함이 이제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도 그의 발걸음 소리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아침이었다. 김혜정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단조로운 아침 풍경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의 자리를 대신할 듯한 텅 빈 공간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가 자주 먹던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한 그릇에 식탁을 채우는 일상적인 풍경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맞이하지 못하는 시간들 속으로 점차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찬장에서 컵을 꺼냈다. 물을 따르려다가 잠시 멈칫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컵. 그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김혜정은 물을 천천히 따랐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물을 마셨다. 식사 준비는 이미 그가 없던 것처럼 점차 일상으로 흐르려 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이 고요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커져가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들으려 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요의 깨짐이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김혜정은 그 소리에 돌아섰다. 문 앞에는 이상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가 내미는 그 봉지 속에 담긴 것은 분명히 김혜정이 원할 만한 것들이었다. 혹시 드시고 가세요. 국이 따뜻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김혜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때부터 느껴지는 그가 가지는 미세한 배려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거절할 수 없었다. 국을 받은 후 그녀는 그저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둘은 조용히 앉았다. 김혜정은 국을 조금씩 떠서 먹었고 이상호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대화는 적었지만 그 무겁고 침묵적인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통해 조금씩 잊혀져 가던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비록 그가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가 주는 따뜻함은 무시할 수 없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그의 말에 김혜정은 국을 먹던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네, 많이 힘들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 말 뒤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이 말이 진심일 것이다. 여전히 남편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이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를 향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상호는 그녀의 고통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고백이 없었던 그 모든 대화가 그녀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다. 형수님,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냥 말이죠. 뭐든지요. 이상호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며 그 말을 남겼다. 그의 말에 김혜정은 눈을 감았다. 그가 기다려주는 듯한 느낌에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다가오는 사람에게 진심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풀려나갔다. 이상호가 떠난 뒤 김혜정은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냥 말이죠. 뭐든지요. 그 말은 이제 그녀에게 유일한 진심처럼 다가왔다. 이상호가 단지 그녀를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김혜정은 그녀의 작은 방에서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마음을 비우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호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그의 존재가 점차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김혜정은 여전히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작은, 그러나 진심 어린 배려가 그녀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이상호의 말이 떠올랐다. 그냥 말이죠. 뭐든지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혜정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그날 김혜정은 시장을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겨서 서둘러 준비를 했다. 시장에 가는 것은 사실 그녀에게 조금 귀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장을 봐야 했다. 그동안 늘 하던 일인데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던 장을 보러 가는 일은 미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혜정은 그 속에서 다소 위축된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저기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그 소리로 김혜정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조금은 놀란 마음을 숨기며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이상호가 서 있었다. 그는 김혜정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곤 했다. 이상호 씨, 김혜정은 그런 그의 모습이 다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은 혼잡했다. 이상호는 마치 그 속에서 김혜정을 지켜보며 기다린 듯했다. 이따금씩 그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알지 못했던 자신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수님, 오늘은 장을 많이 보시네요. 그는 가볍게 말을 걸어왔다. 김혜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그냥 며칠 만에 가게 돼서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거죠.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이상호의 물음은 아주 간단하고 그런 물음에 김혜정은 무심코 대답을 하려다가 순간 그녀가 느끼고 있던 고립감과 외로움이 확 몰려왔다. 그가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물어본 그 질문은 이상호만의 배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하죠. 김혜정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은 그녀의 마음을 덜어주는 듯했다. 이상호는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장을 보며 짧은 대화들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작은 가게 하나하나를 돌며 물건들을 골랐다. 김혜정은 한동안 이렇게 무언가를 사는 것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이상호와 함께 걸으며 그녀는 이 일상적인 일들이 나름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상호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간 이상호의 일상은 궁금했지만 그런 대화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가 잠시 멈춰 서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냥 많이 지치기도 했죠. 혼자서 지내다 보니 때로는 괜찮다 싶다가도 혼자 있으면 그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상호의 대답은 무척 간결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의 내면에 숨어있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그도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겪어왔을 것이다. 김혜정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서 마주하니 뭔가 좋네요. 김혜정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그냥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점차 소중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김혜정은 이상호가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장도 다 보고 각자 나눠서 갈 준비가 되었을 때 이상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에 김혜정은 왠지 모르게 떨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바로 쓸어내고 여전히 일상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럼 나중에 봐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요. 오늘 저녁. 시간이 되면 차 한잔 할래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뭐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김혜정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 봐요. 이상호는 짧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다. 김혜정은 그가 사라진 후 잠시 멈춰서서 그 자리를 지켜보았다. 그에게서 온 조용한 제안은
김혜정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그 기운이 그녀를 바꾸기에 충분할까? 차 한 잔, 그것만으로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녀를 잠시 사로잡았다. 집에 돌아오던 길, 김혜정은 그날 느꼈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상호와의 짧은 대화와 그가 건넨 제안은 마치 그녀의 마음에 작은 구멍을 내듯 은근히 그 자리를 남겼다. 저녁이라 김혜정은 중얼거리며 그날의 일정을 떠올렸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한 잔,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늘은 이상호가 준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김혜정은 고요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에도 변하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그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 바로 그때 문득 그가 한 말이 떠올랐다. 언제든지요. 김혜정은 공방의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두운 골목길 끝 낡은 건물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옛날 냄새가 감돌았다. 먼지가 쌓인 선반과 벽,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김혜정은 자신의 손끝에 느껴지는 그 질감을 손에 묻혀가며 자신을 조금씩 다시 찾으려 했다. 그녀는 이 공방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잃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채워가려고 했다. 그동안 고통스럽게 날아간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대신 이 작은 공간에서 느끼는 평온함과 마음의 안정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제는 홀로 남은 여자로서의 그녀의 삶을. 공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햇살을 맞으며 누군가의 손길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다. 그리워진 온기, 그리고 그리운 목소리. 김혜정 씨, 괜찮으세요? 그때 갑자기 공방문이 열리며 이상호가 들어왔다. 김혜정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가 이렇게 일찍 찾아올 줄은 몰랐다. 이상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 배려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렸다. 이상호 씨, 왜 여기까지? 그냥 공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고 싶었어요. 물론 만약 괜찮으시면 차 한 잔 같이 하려고요. 김혜정은 그가 건넨 꽃다발을 잠시 받아들고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그의 표정은 예상보다 더 따뜻했다. 그가 이렇게 나서주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면서도 그녀는 아직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호 씨, 정말 걱정 마세요. 그냥 함께 여기에서 잠시 앉아서 이야기라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내미는 친절의 진심을 잘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일단 의자에 앉아 꽃을 꽃병에 꽂으며 그와 함께 차를 마실 준비를 했다. 차 한 잔 하시죠. 네.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쉬고 가겠습니다. 이상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테이블 위를 바라보며 차를 기다렸다. 김혜정은 그를 위한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상호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모습을 본 김혜정은 그의 표정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고요한 눈빛 속에서 김혜정은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형수님,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의 말에 김혜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외로움, 그 감정은 두 사람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던 것이었다. 둘 다 오랫동안 그 외로움 속에서 싸워왔고 그만큼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혼자 있으면 때때로 답답하고
모든 게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또 이런 순간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와 차 한잔 하는 것처럼 말이죠. 김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런 일상적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오래간만에 조금 실감하는 것 같았다. 이상호 씨,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형수님, 이렇게 함께 있으면 뭔가 편하네요. 혼자 있을 때보다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그 순간을 즐겼다. 그들이 나눈 말들은 길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만의 작은 교감이 이루어졌다. 김혜정은 어느새 그가 자신의 일상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감정은 아직도 낯설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이상호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차 한 잔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김혜정은 그를 배웅하며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길이 고맙고 그가 보여준 배려가 더욱 다가왔다. 이상호가 떠난 후 김혜정은 잠시 남겨진 꽃을 바라보았다. 꽃은 그저 아름답고 향기롭기만 했다. 하지만 그 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김혜정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김혜정은 혼자 방에서 잠시 앉아 있었다. 그가 준 꽃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이상호와의 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준 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따뜻함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보내는 하루도 나쁘지 않네. 김혜정은 그 말을 속으로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다. 이상호와의 소소한 시간이 그녀에게 조금씩 위안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위안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마음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김혜정은 생각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요한 밤을 지나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ChatGPT said, 그날 김혜정은 공방에서 하루를 마친 후 저녁 준비를 하려다 문득 멈췄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겁고 공허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외로움이 그녀를 감싸는 느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고 공방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더 감싸는 듯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채 김혜정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소파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감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동안 이상호와의 짧은 만남이 위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혜정은 조금 놀라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형수님, 또 찾아왔습니다. 이상호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김혜정은 그를 맞이하며 살짝 긴장한 마음을 숨기려 했다. 사실 그녀는 그가 다시 올 줄 알았다. 그동안 몇 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상호가 점차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직면하기엔 아직은 두려웠다. 이상호 씨, 또 오셨네요.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엔 그냥 마트에서 산 과일이에요. 형수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김혜정은 그 봉투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 순간 이상호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김혜정은 그의 미소 속에서 아무런 특별한 말 없이도 다가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상호 씨는 항상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냥 형수님이 편했으면 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김혜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차 한잔, 그것만큼 단순하면서도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동안 그가 보내는 작은 배려들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갔다. 네, 좋죠. 오늘은 저도 차를 준비할게요. 김혜정은 간단히 차를 준비하며
이상호가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그녀는 이상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런 태도가 김혜정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만든 것 같았다.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상호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김혜정은 차를 따르며 잠시 생각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받으며 대답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냥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공방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죠. 그녀의 대답은 단조롭고 간단했지만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김혜정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침묵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고 그저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형수님, 제 말 믿어도 되죠? 언제든지 힘들면 말하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이상호의 진지한 말에 김혜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걱정과 배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이상호와의 관계를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했던 것일까? 지금 이 순간 그의 진심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좀 서툴러요. 그녀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의 따뜻한 제안은 그녀에게 조금씩 열려야 할 마음을 주었지만 여전히 두려운 감정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김혜정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상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김혜정은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다. 그것은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그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랑 조금 더 자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상호의 말에 김혜정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면 그녀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호의 미소와 그가 건넨 따뜻한 차는 그녀의 마음을 차츰 누그러뜨렸다. 알겠어요. 조금씩 얘기해 볼게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서 김혜정은 이상호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다가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호는 자리를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김혜정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형수님, 오늘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나요? 김혜정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대답했다. 네, 조금은. 하지만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혜정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혜정은 그를 보내며 생각했다. 시간이 필요한 건 나도, 그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김혜정은 그가 준 따뜻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잠에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김혜정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공방에서의 시간이 지나가며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상호와의 관계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점점 더 부드럽고 따뜻해지면서 그녀는 그에게 기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이상호의 친절에 감사하면서도 그가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아니면 그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새벽녘 김혜정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다. 그 시간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이 들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미소는 단순히 친근함을 넘어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게 했다. 이상호 씨, 나도 그 사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싶어. 김혜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다시 공방에 가야 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다. 시간이 지나며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는 작은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공방에 도착한 김혜정은 조용히 문을 열며 그곳을 둘러보았다. 일상적인 도자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감정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내렸다. 차의 온기가 손끝에서 느껴지면서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공방은 고요하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찻잔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상호였다. 김혜정은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모습에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가 들어오자 김혜정은 조용히 일어섰다. 이상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형수님, 오늘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하루하루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김혜정은 대답하며 그를 바라봤다. 이상호는 아무렇지 않게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네요. 형수님께서 만든 이 공간이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김혜정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가 어떤 감정을 담아 말했는지 김혜정은 잠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녀에게 조금씩 와닿았다. 이상호는 김혜정의 작업대를 살펴보며 말했다. 작업하는 모습이 참 멋있네요. 저는 아직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형수님은 정말 멋지세요. 그의 말에 김혜정은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랑하려는 마음보다는 그가 던진 말 속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을 의식하게 되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그동안 간단한 대화만을 나눴던 그들이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이상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혜정이 물었다. 이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그냥 지내요. 혼자 있으면 때때로 외로움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김혜정은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좀 괜찮아요. 김혜정은 의도적으로 말을 던졌다.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오늘은 형수님이랑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김혜정은 그 말을 들으며 그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차를 따르며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더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그때 이상호가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작은 꽃다발이었다. 김혜정은 꽃다발을 받고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요.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네, 형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라는 의미로. 그 꽃다발을 받은 김혜정은 말없이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은 그녀에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남편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 그리고 그가 종종 주던 작은 선물들. 그런 기억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이상호가 준 꽃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이상호 씨, 정말. 김혜정은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호가 주는 그 따뜻함이 그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꼈다. 이제 조금씩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졌다. 이상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김혜정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 그의 눈빛에서 김혜정은 자신이 더 이상 그를 완전히 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작은 거리감이 존재했지만 그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형수님, 오늘은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도 나눠주셔서. 그가 말을 끝내자 김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상호가 말한 편하게 라는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고마워요.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말에 이상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면서 김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김혜정은 꽃을 바라보며 잠에 들었다. 김혜정은 꽃병 옆에 놓인 차잔을 천천히 돌려놓았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꽃은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상호가 자신에게 건넨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할지 그녀는 이제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창밖에 비가 먹고 그가 준 꽃잎에 작은 물방울이 남아 있었다. 김혜정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래간만에 마음이 살짝 떨렸다. 창밖에 놓아둔 그 꽃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김혜정은 문득 그 꽃이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김혜정은 공방의 문을 열며 오늘도 조용히 시작했다. 어제 저녁 이상호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이상호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그가 주었던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 불안감은 하루하루 쌓여갔지만 동시에 이상호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공방에 들어서며 김혜정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가운데 그녀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다. 손끝에 닿는 도자기, 재료들의 질감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이상호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다. 그가 내뱉은 조금씩 더 얘기해 볼게요 라는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공방이 잠시 고요하게 가라앉은 사이 문이 열렸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역시나 이상호였다. 형수님, 오늘도 여기서 작업 중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친근했다. 김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이했다. 이상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조금 시간이 되면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김혜정은 살짝 긴장되었지만 그 긴장 속에서 뭔가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그동안 의식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얘기죠? 김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말할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두려워했다. 이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제가 요즘 형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직은 확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 말에 김혜정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 말은 단순한 친근감 이상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김혜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가 의도한 바를 모르는 척 하려 했지만 내면에서는 그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상호 씨, 김혜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그녀의 말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자신을 열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너무 빨리 다가오는 감정들이 싫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기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이상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형수님, 제가 너무 서두른 거죠? 그냥
조금씩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김혜정은 마음이 풀어지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의 진심을 느끼며 그녀는 그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아직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씨. 김혜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조금씩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도록 해요. 이상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네, 알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형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편해졌어요. 그의 말에 김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상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 점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동안의 삶과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혜정은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상호가 그녀에게 준 꽃다발, 그리고 그가 던진 따뜻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이상호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형수님, 오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혜정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친근감이나 배려가 아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였다. 저도 고마워요. 이상호 씨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와 주셔서요. 이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형수님, 다음에 또 얘기해요. 저도 기다릴게요. 김혜정은 그가 나가고 난 후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상호의 말과 미소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오늘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녀는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조금씩 그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김혜정은 그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다. 천천히 더 다가가고 싶어요. 그 말은 그녀에게 불안한 동시에 희망을 주기도 했다. 과연 그가 말한 대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 그녀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 그리고 그 관계가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지고 김혜정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만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의 작은 신호들을 종종 간과합니다.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그것이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김혜정이 이상호와의 만남을 통해 느끼게 되는 변화와 감정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위로와 돌봄을 찾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나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김혜정이 서서히 마음을 열며 이상호와 함께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얻는 위로는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변화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배려가 쌓여서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 작은 배려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신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보는 일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삶은 이렇게 서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고요하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 작은 사랑이 쌓여서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일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